현대자동차는 한국에서는 가장 큰 완성차 업체에 속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이제 54년이라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요. 기아자동차가 이제 산하의 대중 브랜드로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네시스라는 고급차 브랜드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중국 시장에서도 선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럽 시장도 진출하게 되죠. 참고로 이제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고급 브랜드로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라든가 BMW와 이제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그런 고급 브랜드입니다. 근데 최근 3년간 미국의 JD 파워사에서 실시한 품질 조사에서 3년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라는 그 역사는 비교적 짧지만 어떤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그 소비자 인지도라든가 어떤 선호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대차는 지난 54년간 글로벌 시장에서 한 8천만 대 이상을 판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는 소나타입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가 소나타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1985년도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85년도면 이제 지금으로부터 35년이라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35년간 900만 대 이상 판매되는 그런 그 현대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기도 하죠. 소나타라는 이 모델명은 이제 그 사악장 중에서도 이제 악곡을 말하는 건데, 그 이제 연주할 때 굉장히 이제 연주 기술이 고도의 연주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그 명칭을 갖다가 이어서 모델명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그 기아자동차의 K5라든가 쉐보레 말리부, 르노 삼성 SM6와 경쟁을 하는데, 글로벌 시장에서는 뭐 토요타 캠리라든가 혼다 어코드, 닛산 알티마 등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나타는 이제 한국 시장에서 라인업이 2.0 가솔린 자연 흡기 모델, 그리고 2.2 디젤, 그리고 LPG 모델,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1.6 가솔린 터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라인업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가솔린 터보의 경우에는 어떤 그 터보 차저를 배기 매니폴드에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어떤 엔진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기의 압력으로 구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 흡기 엔진보다는 훨씬 더 파워풀한 그런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죠. 지금 타고 있는 차는 1.6 가솔린 터보인데,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해서 어떤 파워풀한 성능을 발휘하죠. 그건 이제 자연 흡기 대비해서 어떤 장점을 지닙니다. 지금 1.6 가솔린 터보의 경우에는 가변 밸브 타이밍 기술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CVVT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밸브가 주행 속도라든가 가변적으로 이렇게 개폐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어떤 달리기 성능 등 퍼포먼스를 발휘할 때 연비 개선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지닙니다. 소나타 1.6 터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일반적인 2.0 가솔린보다는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을 지니고 있거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스포츠한 모델, 그러니까 패밀리카라든가 아니면 데일리카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긴 합니다만, 2.0 대비해서는 좀 더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을 지닌 게 강점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좀 안락한 승차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요. 시트 같은 경우도 좀 더 그 소프트하게 설정이 돼 있고, 주행 중에도 지금 뭐 시속 100km 전후에서 주행할 때 보니까 어떤 차체 하단이라든가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소음, 이게 적절히 차단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렇게 고속으로 주행을 하다 보면 그 윈도우에서 들어오는 풍절음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지금 살짝 윈도우를 열어보면 창이 이제 단일 창이 아니라 이중 접합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풍절음을 갖다가 최소로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창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어떤 그 실내의
주행할 때의 그 어떤 그 안락감이라든가 승차감이라든가 쾌적감이라든가 또는 이제 풍절음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장점을 지닙니다. 지금 주행을 하다 보면 하나 이제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차로를 변경할 때 우회전으로 갈 때 또는 그 좌측으로 갈 때 이렇게 신호를 켜게 되면 이렇게 그 계기판 클러스트에 뒤에 어떤 차 오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차량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 계기판만 보더라도 어떤 주행할 때의 안정적인 그런 차선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좌측과 우측의 차선 변경을 계기판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운전자의 조작감 또는 이제 편의성을 높이는 그런 측면이 되겠죠. 또 하나 이제 그 윈드스크린 상단에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돼요. 물론 이제 인스트루먼트 패널에 탑재를 해서 그 어떤 뭐 주행 속도라든가 아니면 뭐 그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주는 다양한 주행 경로 이게 이제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에 좀 더 그 이 시야를 주행할 때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행할 때 보면은 이제 뭐 승차감이라든가 어떤 안락감에 있어서는 기존에 이제 일본차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안락한 그 승차감이 강조가 됐었죠. 지금 소나타 1.6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세단에 속하는데 주행감은 사실 안락하고 조용하고 승차감도 좋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어떤 그 감각이 착자감이 일본차처럼 비교적 안락하지만 좀 더 살짝 하드한 느낌도 줘요. 어떤 서스펜션의 어떤 느낌이 살짝 하드한 느낌도 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안락한 그런 편안한 주행감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자동차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자율주행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소나타 역시도 이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은 아니지만 반자율주행 시스템, 이를테면 능동형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대거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크루즈 시스템과 연동이 돼서 사실 이제 앞차와의 거리라든가 이걸 차가 알아서 스스로 주행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차선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 차가 알아서 중앙으로 레인을 벗어나지 않게 합니다. 물론 이제 졸음운전이라든가 부주의한 운전이 이어질 때 차가 레인을 벗어날 수가 있죠. 근데 이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지금처럼 이렇게 주행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고속도로 같은 데서는 이게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미국 자동차 공학회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어떤 단계를 6개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레벨 0부터 시작해서 레벨 5까지 6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지금 소나타에 적용된 것은 레벨 2.5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든가 반자율주행 시스템이 이제 많이 적용이 돼서 아마도 올해부터는 상당히 그 인터랙티브한 그런 차량들이 속속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손을 놓고 주행을 하는데 뭐 굉장히 편안해요. 사실 지금 가만히 있어도 차가 벗어날 것 같으면 자기가 지금 중앙으로 차를 모으고 있거든요. 손을 놓고도 핸들에서 손을 떼고도 차가 알아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고음은 줍니다. 핸들 잡아라 라는 그런 느낌의 어떤 경고음을 주는데 지금도 뭐 편안하게 제가 수십 초 동안 이렇게 엑셀을 밟고 있어도 자기가 알아서 주행하는 시스템, 이게 이제 앞으로 그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이런 어떤 시스템이 확대가 되면 좀 더 그 차 안에서도 단지 운전을 하는 그런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다양한 시간을 즐길 수가 있겠죠. 여행하는 재미, 그래서 차 안의 어떤 디자인도, 어떤 실내 디자인도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그래서 차 안에서 뭐 책을 본다든가 아니면 차 안에서 영화를 본다든가 이런 것을 이제 그게 이제 옛날에는 꿈이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현실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한번 그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패들 시프트가 있어서 어떤 그 달리기 성능이 굉장히 좀 괜찮습니다. 얘는 이제 그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이 되는데 지금처럼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킥다운이라든가 시프트업이 가능해요. 다만 이제 그 터보 차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보렉이 발생을 하죠. 근데 지금 그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이 됐지만 어떤 터보렉은 크게 불편한 감이 없어요. 물론 이제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터보렉이 거의 없죠. 그 비율이 이제 1대1 정도가 되니까 터보차저 같은 경우는 공기의 압력이 팽창되는 그 시간이 약간 좀 느립니다. 배기 매니폴드에 전달되는 그런 공기의 압력이 살짝 늦기 때문에 어떤 터보렉이 발생하는데 지금 소나타 1.6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는 터보렉이 크게 불편한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스포츠 세단으로서 달리기 성능이 굉장히 좀 경쾌하고 쾌적한 느낌입니다. 엑셀 그 페달 반응도 전반적으로 민첩해요. 차체가 가벼운 느낌이면서도 페달 반응이 민첩하기 때문에 어떤 달릴 때의 그 프론트 드라이빙 느낌, 이건 어떤 그 일반적으로 터보 차저에서 파워풀한 그 최고 출력이 이제 180마력의 토크감 같은 경우는 27.0 kg 포스를 발휘하는데 상당히 그 엔진 파워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 소나타 1.6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나타가 지향해 왔던 그 패밀리 세단 또는 이제 데일리카 이런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좀 더 젊은 취향의 어떤 달리기 성능이 강조된 그런 스포츠 세단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달리기 성능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소비자들의 트렌드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어떤 그 반자율주행 시스템 또는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까지 넣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조화가 이루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어떤 운동 성능이라든가 또는 이제 사람과 자동차가 그 인터랙티브하게 그 상호 연결하는 그런 측면 또는 이제 차가 스스로 알아서 주행하는 그런 다양한 그런 어떤 발전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